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여일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는 상반기 1차 접종 목표치인 1,400만 명 달성이 이번 주 가능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발표된 수치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월요일과 화요일 수치는 항상 좀 줄어든 감이 있다는 것을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딱 수치만 놓고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77일 만에 앞자리 수가 3으로 내려와서 이게 매주 반복되는 어떤 이런 추세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놓고 보면 확실히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초에는 확진자 수가 그 주중보다는 훨씬 더 적은 편인데요. 예. 그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적은 숫자입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 중반이어서 예. 그 이전에 500명대 후반이었던 것에 비해서도 한 4, 50명 가량 지금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주 평균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추세가 이번 주에도 뭐 이어지거나 적어도 비슷한 상황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은 좀 하향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외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 입장객 규모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수도권의 실외 스포츠 경기장엔 좌석수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요. 비수도권은 좌석수의 30%에서 50%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중음악 공연장은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했는데요. 일단 관련 업계에서는 굉장히 순통이 트이는 소식일 텐데 개인 방역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이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이제 감염 위험이 상당히 낮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방역 당국이 강조한 그 방역 지침들 안에서 뭐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또 마스크를 계속 벗거나 또는 그 함성이나 구호를 지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침방울이 더 많이 튀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감염 위험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그 행동 또 좌석 간의 이동이나 또 일어서거나 이런 일들도 이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런 이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정부 당국이 이야기한 중요한 방역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허용되는 이제 스포츠 경기장이나 이쪽 업계 분들과 함께 정부도 방역 지침을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을 또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얘기를 저희가 해보면 학교 밀집도 기준도 지금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이 됩니다. 수도권 중학생들 등교 일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이제 그런 밀집도가 좀 우려된다라는 반응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등교 수업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판단은 뭐 교육부도 그렇고 정부가 이제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특히 또 수도권의 경우가 특히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해서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네. 좀 그만큼 더 등교 수업이 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밀집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밀집도 기준을 이제 등교 인원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이 추진하는 것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급당 밀집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좀 불안 요소가 되고 예. 이게 또 학교 내에 또 다른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핵심적으로는 반을 나누거나 해가지고 하나의 반을 뭐 두 개로 나눠서 수업을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밀집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학생들만 나눠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교사도 늘어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논의가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분반을 하는 정도까지 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채용을 늘려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아직 뭐 이런 분반에 관련된 어떤 논의나 그런 것들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방역의 차원에 있어서는 지금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인력을 뭐 2명씩 지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보건 지원 강사를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급식의 경우에 또 같이 예.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급식과 관련된 것들도 이제 좀 여러모로 나누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이제 좀 보완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제 정부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학교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백신 접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차 접종 누적 인원이 지금까지 1,183만 381명입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이 23% 정도 되는 건데요. 지난 2월에 접종을 시작한 이후로 4월 5일에 100만 명, 그리고 5월 28일에 500만 명을 넘어서 최근 들어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 보면 300만 4,029명, 인구 대비 5.9% 수준이고요.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0일 이후에 나흘 만에 총 57만 8,529명이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을 맞은 분들은 1, 2차 접종 수치에 모두 반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집계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섬지역 30세 이상 주민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내일은 30세 미만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원래 이제 이번 달을 목표로 이번 달이 이제 상반기니까요. 상반기 시점이니까 이번 달을 목표로 1,400만 명을 잡았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백신의 접종 물량과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예. 그다음에 실제로 국민들이 접종을 얼마나 받겠다고 하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네. 지금 뒤에 두 가지는 이미 우리가 현재 접종하고 있는 수준의 그러니까 접종 능력이 아주 충분하거나 예. 접종을 받겠다고 하는 국민들도 지난번에 80%의 60세 이하 연령들이 60세 이상 연령들이 접종을 받겠다고 했고 지금 부도율도 뭐 거의 없는 99.5%가 예약된 때 와서 접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예, 앞서서 정부가 목표로 한 1,4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이번 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네. 그건 이제 그 정도로만 얘기를 듣고 아까 그 얀센과 관련된 얘기가 브리핑에서도 나와서 그 내용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원래 이제 한 바이알 그러니까 한 명을 5명분으로 나눠가지고 접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전북 부안에 있는 한 의료진의 경우에는 이 한 명을 한 명에게 다 투약했다. 네.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정은경 청장의 경우에도 위탁 의료기관이나 잘 협의해서 이런 사고가 없게끔 잘 점검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렇게 과연 주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요. 이거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 백신을 접종할 때 우리가 최소 잔여량 주사기라고 하는 소량이 들어가는 네네.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사기를 사용하면 지금 한 바이알을 다 거기에 담아서 주사를 할 수가 절대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과용량을 접종한 사례는 그 최소 잔여량 주사기가 아닌 일반 주사기를 접종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정부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라고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예. 그 공급을 했을 텐데 예. 왜 이 의료기관에서는 그 주사기를 쓰지 않고 일반 주사기를 써서 예. 이런 이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었는지가 예.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사고가 재발되도록 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이제 백신 접종에 사용하도록 한 그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반드시 접종 시 사용하면 예. 지금과 같은 좀 어처구니 없는 과다 투여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거의 됩니다. 모든 의원들이 지금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의원만 지금 그것을 이용하지 못했거나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을 하시는 것이죠? 네, 아마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보건당국은 주사기를 배포를 했는데 예, 예. 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아, 그래요? 이제 위탁기관을 해지하면서 그 배포한 주사기를 회수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고 있어서 예, 이게 예. 좀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좀 중대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7개국 G7이 내년까지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화이자 백신 5억 회분 접종분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9월까지 백신 여유분 500만 회분을 빈국 등에 보내는 등 내년까지 최소 1억 회분을 기부할 계획이고요. 캐나다도 1억 회분,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말까지 최소 3천만 회분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독일 역시도 프랑스와 같은 분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위해서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에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하고 내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윤 교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신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 글로벌 백신 허브를 지향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백신을 직접 연구 개발할 능력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훌륭한 백신 제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생산된 물량이 이제 저개발 국가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데 공급이 된다고 하면 예. 그 생산 기지로서의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같은 곳을 통해서 우리가 백신을 기부하는 재정적으로나 물적으로 기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그런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이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의 또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까지만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두 분과 짚어봤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이어지는 사건 큐브 순서 더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윤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